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두 분은 부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뭐 일단 부산하면요 먹는 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요. 뭐 밀면하고 뭐 네. 그쪽에 뭐 돼지국밥, 뭐 그다음에 뭐 그 회, 각종 회. 네, 왜냐면 그 행사 갈 때마다 항상 뭐 그 맛있는 것들을 다 먹고 가거든요. 그래요. 조개구이. 아 조개구이야. 나오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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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보현 씨는 어떤 게 떠오르세요? 광안로 그 다리 있잖아요. 그 경치가 밤에 건너는데 광안리. 아, 그 강안리예요? 네, 강안리. 강안리가 아니고요. 나 강안리인지. 광안리도. 그거 다리를 건너가는데 경치가 밤에 가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거기에 불들이 막 켜져 있고. 맞아. 그리고 부산 가면 꼭 자갈치 시장을 가보라고 해가지고. 그래. 자갈치 시장. 맞아요. 헌책방 골목도 있고, 뭐 국제시장도 있고, 요즘에 맞아. 뭐 정말 또 많아요. 영화를 통해서 국제시장도 많이 떠오르기도 했고요. 맞아요. 그래요. 이 부산은 대한민국의 제2의 도시죠. 한반도에서 휴전선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 통일의 열기만큼은 그 어느 곳보다 뜨겁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요, 부산에서 활동하시는 크리스천 청년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북한 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의 허준영 사무국장 모셨습니다. 부산에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2012년 영남권 최초의 통일부 인가를 받은 북한 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탈북민 교육시설이 없는 영호남권의 현실의 변화를 위해 탈북민 종합교육센터를 꿈꾸고 있습니다. 현재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장대현 학교, 장대현 직업훈련원을 운영 중인 북민실. 북민실의 허준영 사무국장을 통해 탈북민 교육센터의 비전을 들어봅니다. 북한 인권과 민주화 실천운동연합. 어우 어렵다. 이름 길어요. 네. 그 줄여서 이제 북민실 재단이라고 하고 있어요. 북민실. 북민실.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북민실 좀 자세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우선은 2012년도에 어떤 선한 사마리아와 같은 분이 4층 빌딩을 이제 장대현 교회에 기부해 주셨어요. 예, 그 건물을 토대로 통일부 산하 재단법인으로 등록하는데 그 재단법인으로 등록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서울 이외의 지역에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최초로 이제 재단법인으로 등록되었고요. 저희가 이제 법인에서는 일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을 알리고 통일을 알리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또 탈북민들의 자녀들을 위한 아동센터 그리고 탈북 청소년들을 위한 장대현 학교 그리고 성인들을 위한 직업교육원 이런 이제 전방위적인 교육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민실이라는 게 이 장대현 교회가 주적으로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장대현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장대현 교회는 부산의 탈북민들이 원래 소규모로 신앙 모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작은 모임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는데 2007년도에 이제 장대현 교회라는 개척을 할 때 저희가 평양 장대현, 평양 대붕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1907년도에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아는데 그걸 100년 뒤에 우리가 그 신앙의 어떤 정신을 신앙의 뿌리를 이어가자라고 해서 2007년도에 이렇게 개척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 부산 사람들이 굉장히 또 화끈하잖아요. 네. 굉장히 또 남자 막 이런 분도 많고. 근데 이 탈북민들이 이 부산에 잘 적응하나요? 저도 솔직히 부산에 가면 적응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니, 진짜 걱정인 게 네. 굉장히 막 우리가 언성도 높고 좀 네. 막 성격도 좀 급하잖아요. 네네네. 괜찮아요? 북한 분들이 적응하기? 사실 저는 완전 부산 사람인데 네. 제가 오히려 탈북민한테 약간 상처받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말투가. 왜 그러냐 보니까 이제 그 한반도를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 경상도하고 이제 함경도가 이렇게 만나는데 약간 성향이 비슷한 거예요. 함경도 분들이 굉장히 억양이 세시고 이렇게 말투로 팍팍팍 솔직하게 얘기하시고 부산 분들 맞아 솔직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부산 분들하고 그런 대화가 잘 맞으시는구나, 오히려. 오히려 코드가 잘 네, 맞아. 맞아. 잠깐만, 우리 보현 씨 함경도잖아, 그죠? 입 다물고 있으려고. 아 맞아. 네, 제가 함경도인데 진짜 저희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반으로 접으면 함경도 쪽이잖아요. 부산에 우리가 만나는구나. 그래요. 이제 처음에 한국에 왔고 막 그때도 막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왜 싸우냐고 막 싸우는 거 아닌데 했더니 야야 저기 빨리 가서 너네 뭐 빨리 해라 막 이렇게 음성을 높이니까 싸우는 줄 알고 그래. 말리러 오는 거죠. 우리 싸우는 거 아닌데 했더니 아니냐고 해서 원래 억양도 높고 말하는 톤들도 다 세요. 강해요. 빠르고. 똑같은 말도.
그게 부산도 있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더 잘 적응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뭐 탈북민 함경도 분들은 우리 부산으로 가는 걸로. 딱 맞습니다. 네, 네. 이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요. 아까 보현 씨가 얘기를 해줬어요. 북민실은 이제 탈북민 교육에도 힘을 쓰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 탈북민들이 연령대가 워낙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요. 탈북민들이 처음에 한국에 와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성인들 바꾸기가 좀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 모습이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먼저 한 것이 초등학생들을 위한 지역아동센터를 하였는데 이 아이들이 저희가 가까이서 보니까 학교는 남한인데 집으로 가면 북한인 거예요. 북한 말투를 쓰시는 부모님, 북한 음식, 북한 동네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이 점점 혼란을 느끼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의 그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시급성을 느끼고 아동센터를 운영했었습니다. 그 아동센터를 보면서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았고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좀 희망을 가지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계속 남한 학교에 이탈되는 어떤 북에서 온 청소년들 그 아이들에게 정말 따뜻한 학교가 필요하겠다 그런 시급을 굉장히 느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전국에 있는 학교들도 조사를 하고 탈북 청소년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준비를 통해서 이제 장대현 학교를 개교해서 1년 동안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지금 국장님께서 아주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소개를 정말 잘 해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그 북민실의 사역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직접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영남권 유일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함께 보시죠. 바다의 풍광과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함께 볼 수 있는 곳.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 이곳에 영남권 유일의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가 있다. 학교의 교장이자 북민실 재단의 이사장인 임창호 목사. 그는 장대현 학교를 중심으로 영남권에 통일 종합교육센터를 세워가는 꿈을 가지고 있다. 저는 북한 선교가 전 탈북민들을 선교하는 것이 북한 선교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성인교육을 통해 가지고 일단 이들을 정착시키고 복음화시키고 공동체로서 앞으로 이제 자존감을 높여서 사회에 뚫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북한에 갔을 때에 북한 재건을 위해서 통일 한국에 이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들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서 영호남 지역에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 같고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통일부에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현재 장대현 학교에는 중등과정 2개 반과 고등과정 1개 반이 개설되어 있다. 학교의 교과 과정은 일반 중등과정인 보통교과와 기독교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장대현 학교만의 특성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장대현 학교만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는 바로 교사들이다. 국적을 초월한 다양한 경력의 자원봉사자들의 열정과 헌신으로 수준 높은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A few weeks ago, my wife and I were teaching them the gospel in English, and to start to see them understand that, they started to really understand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they're learning it in English. So for us to hear that and to see that and be a part of that, I don't know what could be better, actually, than that. So that's been a wonderful joy. 한국도 잘 알고 북한도 잘 아는 이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세계적인 교육도 함께 시켜서 국제사회에 나가서도 이 한국의 통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 사회의 중요한 부분들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아이들로 컸으면 좋겠고, 통일되었을 때 정말 자기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 커서 활약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와 정리까지 아이들이 도맡아 하는 것도 어색하지 않는 것은 장대현 학교만의 독특한 교육 철학 때문이다.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지덕체 교육을 통해 통일 이후 세상을 섬기는 리더십으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저희들은 진리 앞에
그런 올바른 지식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는 그런 것에 있어서 저는 이 정말 일반 학교보다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빛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대현 학교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제시장의 도시 부산. 시장에서 30여 분 떨어진 사하구 바대포에 국민실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인 지역 아동센터가 위치해 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생계로 인해 맞벌이를 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신경을 쓸 여력이 없는 형편이다. 장대현 지역 아동센터는 유치원생부터 초등학생까지 탈북민 자녀들을 위해 방과 후 학교를 개설하고 아이들의 생활 전반을 엄마와 같은 섬세함으로 돌보고 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먹고 살고 정착하는 것들이 정말 바빴어요.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하시고 여기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하시는 그것들이 역력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정착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이 자랐을 때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신 거예요. 교육에 힘이 필요하다.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시고 우리는 재단을 통해서 이런 공부의 기회들을 교육의 기회들을 주시니까 도전이 되어서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그분들의 삶들을 개척해 나가시는 게 보이거든요. 그게 다른 데보다는 정말 차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탈북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기독교적 가치의 교육을 통해 차세대 통일 리더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국민실 재단. 이 아이들이 성장해 활약하게 될 통일 한국의 모습에 벌써부터 가슴이 벅차온다. 또한 부산 바닷가에서부터 시작된 이 통일의 열기가 저 멀리 북한의 압록강변까지 퍼져나가길 기도해본다. 네, 잘 봤습니다. 근데 학교 시설을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저 이제 통일부 이제 있으면서 이제 뭐 수도권에 있는 대안학교도 가보고 했거든요. 근데 시설이 뭐 나쁘지는 않지만 저 정도까지는 아닌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거 봐서는 그래도 우리가 화면으로는 다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어떤 시설과 또 어떤 학생들이 몇 명 정도 있는지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우선은 그 건물을 저희가 또 기증받아서 어떤 임대료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 부분에서 우리가 좀 투자하자 하면서 조금 무리하게 좀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어떤 집사님, 카페를 디자인을 하는 집사님이 우리 학교를 또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아이들이 1층에는 강당이 있는데 카페처럼 또 모여서 준비를 하고 있고 교실마다도 이제 하나의 컨셉을 둬서 벽지 색깔도 다르게 해서 약간의 학교이면서도 카페와 같은 그런 곳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 아이들은 총 올해 이제 2015년도에는 17명의 학생들이 있는데요. 여학생들이 11명, 남학생이 6명인데 여기에는 남한 청소년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통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또 이 아이도 통일 때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와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온 탈북 청소년들은 이제 저희가 전액 장학금 들고 남한 학생은 저희가 통일 후원금이라고 해서 이런 학비를 받고 있어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 그래요. 통일 때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 그보다도 멋있죠. 대단한 산교육이 어디 있겠어요, 진짜. 이게 운영이나 뭐 수입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북민실 법인이란 통해서 후원으로 통해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산 쪽에 또 최초로 탈북 청소년 학교를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오고 싶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시기도 하고 후원해 주시기도 하고 봉사를 해주시는데 일단은 이제 전임 교사 선생님이 5분 정도 머무르시면서 아이들과 24시간 동안 계속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 외부에서 이렇게 봉사자들이 계속 오시는데 뭐 교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면서 아이들에게 또 수준 높은 교육을 해주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작년에 2014년도에는 11월 달에 교육청에서 중등가정 위탁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탈북 부모님들이 부담 없이 또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들었고 일반 학교와 교류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행복한 수업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떤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나가 이제 슬슬 궁금해지는데 탈북민 아이들 어때요? 좀 변화가 있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아이? 우선은 우리 아이들이 전체가 너무나도 밝아져가지고 저희는 계속 아이들하고 이렇게 부대끼니까 잘 몰랐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봉사자 선생님이나 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애들이 밝아졌냐고 너무나도 기뻐하더라고요. 또 저희가 작년에 경주로 소풍을 갔었는데 이 아이들하고 또 자전거도 타고 소풍을 즐기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도 행복하는 그러한 시점에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향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쪽 골목길은 우리 고향과 우리 동네와 너무나도 닮았다. 그래서 빨리 통일이 되면 북에 가서 자기 고향을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근데 혹시 이렇게 또 참 기쁘고 뿌듯한 그런 아이들의 밝아지고 성장하는 모습도 보지만 또 이렇게 보면서 좀 탈북민 아이들의 상처가 또 참 깊고 그 아이들을 많이 보듬어야겠다라는 생각 또한 많이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네, 혹시 그런 아이들도 있었어요? 우선은 이 아이들이 예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음악이나 노래나 악기 다루는 것들이 뭐 일반 애들 1년 다뤄야 될 거면 한 달 배워서 뭐 연주를 하고 피아노를 연주를 하고. 북한 애들이 전체적으로 예술적 재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 우리 고현 씨 똑똑하잖아요. 네, 그렇죠? 똑똑하죠. 원래 북한 사람들이 추운 지방에서 자라서 똑똑하대요. 그건 무슨 논리인가요? 우리 통일북설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얘기해 줄게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북한을 탈북해서 좀 이렇게 숨어 지내고 또 한참 공부를 해야 될 청소년 시기에 위협을 당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학업 능률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집중력이나 공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니까 한국 사회에 나가서 대학 생활을 해야 되고 이제 적응하려면 공부를 한국 사람 수준으로 올리려면 이제 좀 고도의 학업 능률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인 것 같아요. 야, 그런 아이들과 함께 계시다 보면 이제 한 해 한 해 노하우들이 쌓여서 나중엔 정말 어떤 아이들이 와도 정말 다 품을 수 있는. 다 이렇게 품어서 정말 예쁘고 밝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국장님 지금 사무국장님이시잖아요. 북민실에. 근데 이력이 좀 다채로워요. 뭐냐면 저자, 웹툰 작가, 독서법 강사, 통일교육 강사. 그 진짜 좀 다방면에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서 이 통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셨어요? 한참 공부해야 될 고등학교 3학년 시기에 제가 여름방학 때 좀 더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나의 꿈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무엇일까 하면서 여름방학 때 제가 중국을 떠나게 됩니다. 고3 여름방학 때요? 예. 정말 일반적이지 않네요. 공부를 포기하셨군요. 그래서 그 방학 때 처음으로 이제 북한 땅을 밟게 돼요. 백두산과 압록강 관광을 통해서 이제 북한을 보게 되면서 북한 주민들도 보고 북한 어린이들도 보는데 그 강 건너에 있는 어린이들이 막 물장구를 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에게 막 손을 들면서 인사를 하니까 그 어린이들이 막 환호를 하면서 또 저한테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막 엄청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삶을 돌아볼 때 제일 많이 울었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마음을 슬픈 마음과 함께 저 북한 땅에 하나님의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꿈을 가지게 되고 비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뒤로 이제 북한에 학교를 지으려면 통일이 되어야 되니까 통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의 통일을 알려야겠다 그러면서 이제 통일을 알릴 수 있는 재미난 방법들을 또 생각해봤고, 그러다 이제 북민실 재단을 같이 만들게 되었고 학교를 개교하게 되었는데, 제가
2014년 3월에 학교가 개교되었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 2004년도였어요. 10년 만에. 북한의 학교는 못 지었지만 부산 땅에 북한에서 온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북한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웹툰 작가도 하면서 이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또 굉장히 준비된 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거 듭니다. 한번 물어보자 우리. 웹툰 작가는 또 어떻게 얼마나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사연인데 통일부에 이제 대학생 기자단을 했었어요. 네. 그때 대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통일을 재미나게 알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다가 통일 레인저라는 웹툰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멧을 이렇게 준비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실사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 그림 그리고 실사 또 만드신 거예요? 네, 처음에는 그림을 못 그리고 실사로 이제 후배 헬멧 씌우고 제 여자친구가 박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통일 레인저라는 웹툰을 했었는데 그걸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사진으로 인터넷에 올렸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그 어떤 잡지사에서 만화를 제작해달라고 해가지고 만화를 제작하게 돼. 제가 시나리오만 이렇게 제작하면서 그 만화가 통일 어린이 마당이라는 잡지가 되어서 전국 초등학교에 이제 배포가 되었어요. 와, 통일 레인저는 어떤 인물인가요? 제가 북한을 또 적으로 하면 약간 이게 애매하잖아요. 정치적이 될 수밖에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38선에 녹이 쓸어서 녹슨 군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녹슨 군단은 통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통일 못하게. 38선 없어지면 자기 녹슨 군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통일이 되면 안 돼서 통일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처단을 시킵니다. 못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통일 레인저가 5명의 통일 레인저가 이 녹슨 군단과 함께 이렇게 녹을 제거한다는 건 녹을 제거하는 아주 단순히 녹을 제거하는 통일 레인저의 할 일은 녹을 제거하는군요. 통일 레인저 유달리 같은 역할이죠. 녹을 닦고 이렇게. 그렇죠. 근데 녹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5명이라고 통일 레인저가. 독수리 오영재에서 혹시 맡기신 거 아니에요? 약간 파워레인저나 독수리 오영재 이런 게 약간 비슷한데. 원래 개그도요. 예를 들면 약간의 그 카피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것도 아이디어거든요. 모방으로부터 이게 창조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창조가 딱 나온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이색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모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요, 뒤부터 이색적인 거예요. 통일 분야에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적을 정한 게 38선의 녹슨 레인저 이거를 한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디어적인 것 같아요. 야, 그렇네요, 진짜. 부러운데 저랑 좀 아이디어 회의 좀 하시죠. 개그 아이디어 좀 떨어지면. 그러니까 아니 원래 약간 창의적인 그런 어떤 재능 같은 것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렇게 이제 통일 분야에 통일로만 이제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어떻게 통일로 엮을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독서법 강사도 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계기로 하셨어요? 제가 이제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권 이렇게 읽다가 뭐 주말에 한번 10권도 한번 읽어봤었어요. 그래서 20대 때 제가 책을 읽은 게 그럼 제가 10년 동안 읽었던 1년에 한 권 떼기 좀 힘들어요. 그래요? 우리 재현 씨가. 한 20대 때 책을 읽은 그 권수를 한번 보니까 2,000권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강연 모임들을 진행하다가 그 책을 한 권 써서 이제 출판될 예정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꿈꾸는 건 통일인데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독서와 자기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알리면서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인가? 장대현 학교를 운영하는 사람이네. 그러면 탈북 청소년과 통일 운동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저만의 전략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전략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참 보면 달란트가 많으신 분 같아요. 그 헬멧도 가져왔는데 그거 말고도 좀 재밌게 또 교육을 시키는 방법들이 또 있나요? 네, 제가 또 이렇게 통일맨 쿠키라고 이걸 하나 준비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 탈북
민 자녀 초등학생들하고 놀이동산 가는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선물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통일맨 쿠키를 만들어서 나눠줬었어요. 그 뒤로 통일 교육 자료로 제가 또 이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용이 돼요? 그냥 이제 아이들 교육받고 잘 받은 친구에게 이제 상품으로 주는데 네. 이것을 먹으면서 통일을 한번 생각해라. 그래서 이거는 얼굴 부분 다 먹고 코만 남았을 때 통일을 생각하면서 먹어라. 이러면서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준비를 해드리려고 왔습니다. 한번 나중에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쿠키예요, 쿠키. 호빵은 약간 비슷하긴 하네요. 내가 완전 전교적이진 않고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비슷하긴 하네. 그렇죠. 그런 아니 얘기를. 근데 그 덕분에 좀 친근감이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고 살짝 익숙한 것들을 이렇게 들여옴으로 인해서 거부감이나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게 국장님의 전략이신 것 같아요. 표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아나운서가 달라요. 뭔가 이렇게 딱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진땀이 나네요. 네.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요, 저 통일 쿠키나 저 무슨 레인저죠? 통일 레인저. 통일 레인저. 자꾸 파워레인저가 생각이 나서. 이 통일 쿠키나 통일 레인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굉장히 이렇게 잘 흡수도 되고 와닿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한 중학교, 고등학교만 돼도 이제 머리가 크고 그러다 보면 좀 아무래도 그들에게 좀 잘 와닿는 통일 교육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어떤가요, 현실이? 현실은 다행히도 중학생까지는 통일에 대한 마음들이 조금씩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또 통일의 대박이다 뭐 이런 어떤 여론도 형성되면서 관심들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어떤 통일에 대한 관심을 좀 떨어지는 부분들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들을 하는데 다행히도 저희 장대현 학교에 이제 고등학생들이 봉사로 또 옵니다. 그 아이들이 곳곳에서 또 통일에 대한 비전과 마음들 또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꼭 만나보고 싶고 아이들하고 놀고 싶고 그 아이들이 스스로 막 레크레이션이나 아이들하고 함께 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 청소년들이 관심 없다, 어렵다 뭐 이런 고민들을 하지만 그래도 곳곳에 숨은 또 통일을 준비하는 일꾼들이 또 마음을 품은 청소년들이 있어서 어쩌면 그들을 통해서 또 희망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통일을 왜 해야 하지라는 의문을 딱 가졌을 때 이게 뭔가 나와 동떨어진 저 멀리의 생각이라고 하면 좀 와닿지 않은데 통일을 하면 당장 내가 뭐가 재밌어져, 즐거워져, 행복해져, 기분 좋아져. 이런 어떤 무엇 하나를 딱 잡고 있다 보면 됐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들게 되지 않을까. 저도 뭐가 또 좋냐면 일단 우리 남한 자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같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섬이 아니지만 섬같이 돼 있잖아요. 어디 나가려면 항상 뭐 배를 타거나 그렇죠. 비행기 타거나 그러는데 북한이 일단 열리기 시작하면 그 생활권이요. 일단 우리는 뭐 차를 타던 자전거를 타던 뭘 타던 가서 정말 유럽이나 어디나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런 나라가 합쳐지게 되면 정말 우리 두 나라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그 외교적인 것까지도 다 쫙 열리기 지리적, 영토적.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네. 야, 지현 씨 얘기는 진짜 그 학생들에게 충분히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장님도 20살? 그 고3 때, 19살 때 이제 중국을 다녀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바로 그냥 이렇게 이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면은 참 좋은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타이틀을 통일 라이딩으로 해서 자전거를 한번 탔었어요. 깃발에 이제 통일 이렇게 하면서 타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런 의미로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꿈을 응원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밥도 얻어먹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려왔었는데 교육할 때도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왔지만
너희들은 이제 부산에서 서울로서 평양까지 또 넘어서 평양, 중국, 유럽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이야기 들어보면 우리 오전 씨하고 같이 또 그러니까. 제가 자전거 잘 탑니다. 네. 제가 매니아거든요. 진짜 아니 유럽까지 가실 분이에요. 네. 이분은 하루 지금 200km씩 타니까. 훈련 중이세요. 진짜.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거든요. 바로 가겠습니다. 네. 야 진짜 생각만 해도 막 가슴이 콩닥거리면서 그렇게 될 날을 기다리게 되네요. 정말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제가 듣기로 이제 곧 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다음 주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축하해요. 딱 좋죠. 그 나이 때 결혼하는 게. 네. 야, 근데 같은 사명을 갖고 있는 분을 만나신 것 같아요. 아까 얘기 얼핏 우리 이제 신부될 사람이 이제 장대현 교회 탈북민 교회 반주를 하고 있고요. 네. 교회 결혼을 이제 장대현 학교에서 작은 결혼식을 하면서 탈북 청소년들, 탈북민들 초대해가지고 저의 결혼식이 어떤 통일의 축제 한마당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습으로 한번 준비를 했고요. 특별히 또 이 탈북 청소년들이 북한에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결혼식이라서 이렇게 경건하고도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름다운 결혼식이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요. 정말 축하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예쁜 가정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이 더욱더 풍부해지게 뻗어나갈 수 있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10년 동안 그 고3 무렵부터 해서 지금까지 거의 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을 정말 통일이라는 머릿속에 이제 통일이라는 주제를 크게 갖고 사셨잖아요. 네. 지금까지도 많은 일을 하셨지만 앞으로 펼칠 일들, 비전 이런 것들이 궁금해요. 어떤 걸 갖고 계세요? 우선은 그 작년에 미국에서 그 디펜스 포럼의 대표인 수잔 숄티를 한번 모셨었어요. 그분에게 제가 질문했어요.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으냐 이러니까 이분이 미국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시는 분이신데 갑자기 내일이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제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어요. 이분은 미국인이신데 한국과 또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는 분이신데 어떤 통일 활동을 하고 통일이 언제 될 거냐는 질문에 내일 될 거다라는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또 제가 자극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일 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 가지 활동들, 운동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고요.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스마트폰 뉴스를 보면 속보로 통일되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품고 매일 아침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장대현 학교가 많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후원도 해줘야 되고 봉사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학교를 또 잘 탄탄히 만들어가는 것과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해주는 것들을 또 기도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이 장대현 학교가 좋은 모델이 되어서 통일이 되면 이 평양 장대현 지역에 이 학교를 다시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개교하는 작업을 또 하는 그런 큰 꿈이 있습니다. 그 북한의 장대현 교회가 원래 있었잖아요. 있죠. 네. 그 자리에 지금 뭐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 저희 박용호 장로님이신 그 국방부 전 차관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평양을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김일성 동상이 딱 서 있다는. 진짜.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빨리 통일이 되어서 그 동상을 이제 무너뜨리고 다시 교회와 또 학교를 짓는 재건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다는 또 사명을 품게 되었어요. 오늘 국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참 이 발상의 전환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뭔가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어떤 머리를 쓰자 뭐 이렇게 하는데 다른 곳 아니라 통일에도 우리가 그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좀 더 이렇게 멀리 돌아가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길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에 세워진 우리 장대현 학교 지금 전국의 탈북민 대안학교가 18개인데요. 그중에 17개가 서울, 경기, 충청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편중도가 심한데 앞으로는 영호남이나 아니면 강원 지역에도 좀 이 탈북민 대안학교들이 많이 세워지고 관심도 좀 높아졌으면 좋겠고요. 장대원학교가 그런 관심을 높이는 불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